해시태그 대학생활 4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 수업. 해시태그 사랑을 통달한 옆집 언니 같은 교수님. 해시태그 같이 술 먹으면서 고민 상담도 해줌. 해시태그 유명한 교수님은 다 이유가 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분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SNS에 남긴 해시태그인데요.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이번 주도 교수계 핵인싸. YTN 라디오도 모자라서 SNS까지 또 해외 유수의 방송사까지 실패한 동국대 장재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재패. 민망해서 앉아있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장대숙 교수님과 네. 함께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제 교수님하고 방송하고 있다고 이제 올리면서 네. 이 해시태그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렸을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자들의 수강 후기가 아, 그래요? 엄선한 것만 요 정도예요. 네, 와.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만 있었는데 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고마운데요. 아니 댓글에는 정말 여기 다 소개 못 해드렸지만 자기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네.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한 게 너무 후회된다. 아이고. 너무 인기 강자라서 수강 신청을 못 했었다. 네. 이런 댓글들도 많았고 네. 타 학교에서 청강하러 맞아요. 왔었다. 네, 지금도 많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드는데 네.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늘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뭔가 수상소감 같은 네. 그런 한 말씀이었는데 네. 아니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방송하고 딱 이제 교수님이 스튜디오 나가시자마자 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네네. 미리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5051님 문자인데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는 제가 친구랑 여행 간다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외 여행을 갈 때 못 가게 합니다. 특히 술 마실 때 계속 전화하고 영상통화하자고 하는데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착인 듯하고 둘이 있을 땐 너무 잘해주고 좋습니다. 유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네. 요것도 왠지 시작인 것 같거든요. 데이트 맞아요. 폭력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여자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아마도 데이트 폭력이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5051 청취자님 아마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린다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듣고 계시다면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342 청취자님 문자입니다. 현지님 이런 거 자랑해도 되나요? 얼마 전 남편과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맞아 자식들이 리마인드 웨딩을 시켜줬어요. 사실 리마인드라기보단 제 인생의 첫 웨딩이기도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어서 남들 입는 웨딩드레스며 한복은커녕 사진 한 장 못 남겨놓고 바로 신혼생활 시작했거든요. 늘 아끼며 살고 늘 참고만 살았던 터라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글쎄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랑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네. 나중에는 뭔가 문자를 쓰시면서 약간 씁쓸한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아마 행복을 느낄 겨를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25주년을 이제 이번에 보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50주년 때는 그래도 그간은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큼 오늘부터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문자 보내주신 분처럼 우리 그 귀로 배우는 연애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층이 좀 있으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네. 중장년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위 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네. 같고 저도 잘 들어놓고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아니 좀 젊은 세대들의 연애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연애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동안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유, 우리 세대 얘기는 좀 언제쯤 해주려나 하고 맞아요. 내심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그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가 체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밥심으로 산다. 2번 정으로 산다. 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5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 예스 앱은 무료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퀴즈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밥심으로 산다. 2번 정으로 산다. 이건데 둘 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정답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체크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네. 일단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 사람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더라?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네. 한번 조현지 아나운서도 떠올려 보시죠. 저는 비교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네요.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만나기 직전에 사진을 봤었어요. 네. 이제 카카오 땡에 있는 네.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이제 그 자전거 타는 복장 있죠. 쫄쫄이 복장. 네네. 그 복장, 쫄쫄이 복장이 프로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뭐 하는 분이지? 약간 이런 네. 좀 황당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잠깐이나마 배우자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일단 그런 분들은 결혼 생활이 꽤 만족스럽다라는 신호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첫 만남을 회상할 때 행복한 표정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반대로 오래전 그날을 떠올리는데 인상이 좀 찌푸려진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내가 그때 그냥 그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 인간을 그 나왔네요. 인간을 네. 맞아요. 그만큼 지금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표정만큼이나 상대의 표정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부부가 함께 보고 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때 만약 상대의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부부 관계를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네. 한 가지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요거. 아니 진짜 신기한데 어쩌면 상대 진심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표정은 사실 숨기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 만약 배우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면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3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부부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내보면 알지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이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데 부부 사이가 유독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워싱턴대 거트맨 교수에 의하면 그 공통점이 평소에 얼마나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느냐라고 해요. 네. 사실 정말 뭔가 교과서적인 네, 그렇죠. 말이긴 한데 긍정적인 말 사실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살면서 어떻게 매번 좋은 말만 해주겠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현지 아나운서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음.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나갈 때도 있죠. 어쩌면 더 많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적절한 비율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황금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5대 1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5번 이상의 긍정적인 말을 해줄 때 비로소 말로 인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또 5번 중에 1번.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한 번 부정적인 말 하는 건 쉬운데 네. 5번 긍정적인 말 해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금방 나올 것 같아도 이게 또 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배우자의 좋은 점 5가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우리 현지 아나운서님을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긴장되네요. 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좋은 점 2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쫄쫄이 네.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운동을 좋아해서 아주 아. 건강합니다. 아, 좋네요. 네, 이게 좋은 점이고 2가지. 제가 해주는 먹을거리, 네. 밥이든 뭐든 네. 항상 맛있다고 아, 얘기를 해주거든요. 와, 일찍 깨우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얻어먹기 힘들다는 거를 일찍 깨우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셨는데요. 지금처럼 조현지 아나운서도 이런 방법을 배우자분과 함께 습관하시면 앞으로 결혼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네. 3가지 물어보실까봐 좀 긴장했었어요. 네. 아니, 그 외에도 네. 또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럼요. 뭐 많이 있을까요? 있죠. 자, 그 다음 거 하나는 네. 혹시 우리 현지 아나운서님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네. 표정이 조금 어떻게 바뀌는 편인가요? 일단 뭐 당연히 재밌으니까 웃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그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막 많이 웃는 편은 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재미를 많이 오히려 못 느끼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웃으라고 작정하고 다가오는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웃기가 좀 어렵다. 네, 차라리 저는 그냥 뭐 아재 개그라던가 아, 뭐 이렇게 정말 실없는 그런 것들, 뭐 엉뚱한. 방구 얘기, 응아 얘기 뭐 이런 거에 더 웃거든요. 우리 현지 아나운서 웃기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볼 때 웃긴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슬픈 장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슬픈 표정 짓고 또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는데요. 네. 함께 상호작용을 주고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도 전이가 되고 표정도 닮아가기 쉽습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할수록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무덤덤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을 때조차 솔직하게 정말 좋다라고 표정 짓는 거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럴 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면 신기하게도 부부 모두 웃는 얼굴이 되거든요. 웃는 얼굴이 되면 웬만한 이야기는 또 기분 좋게 나눌 수도 있고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사실은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별것 아니지만 네. 실천하기 어려운 그렇죠. 것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소하지만.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쉽지 않은 게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생각보다 표정을 밝게 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또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람의 표정이 감정의 일정 부분을 치유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잠깐이라도 마음 먹고 표정을 밝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중에 요즘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웃을 일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억지로라도 씩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기분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의 이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도 네. 모르게 전이가 돼요. 지금 씩하고 그래요? 흐흐 하니까 저도 모르게 또 웃었잖아요. 네, 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색한 나의 표정에 내가 또 한 번 웃게 됩니다. 맞아요. 네네. 아니 결혼 생활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 2개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비싼 선물 사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좀 애교 좀 떨어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방법이라는 거. 네. 자, 이쯤에서 앞서서 교수님이 내주신 퀴즈 정답을 좀 알아볼 텐데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네.
오늘의 퀴즈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중장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1번 밥심으로 산다. 2번 정으로 산다. 였는데요. 비슷하게 김인자님이 의리로 살았다. 이렇게 그것도 보내주셨는데, 명답인데요. 네, 정으로 살았다랑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7498 청취자님도 정으로 산다지요. 밥심으로 하라니요. 말도 안 돼요. 헷갈릴 게 따로 있죠. 이렇게 그런가요? 보내주셨고 밥정으로 산다라고 6512 청취자님은 함께 밥을 나눠 먹은 정은 떼기 어렵다고 하던데 밥과 정 둘 다 해당되는 것 같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2739 청취자님도 정으로 산다. 저희 부부는 의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다들 2번 정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고 음. 박정현님은 정보다는 자식 때문에 살죠. 진짜 그러네요. 3번 보기를 만들어서 또 보내주시기도. 그리고 이분은 정말 부러운 부부네요. 2979 청취자님, 우리 부부는 결혼 22년 차. 아직 사랑으로 살아요. 어머, 아유,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정답은 교수님 뭐였죠? 2번 정으로 산다겠죠. 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으로 산다라는 표현 참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저도 결혼 23년 차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종종 요즘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입으로는 남편 밉다 하면서 네. 어느 순간 저를 보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나이 들면서 사랑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랑이라면 중장년 세대의 사랑은 열기를 살짝 식힌 정으로 가득 찬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끔 정으로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내가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부부관계의 만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완숙했으니까 네. 요렇게 오늘 이 중년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분명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녀 결혼이 더 급해서 사실 우리 부부 결혼 생활 만족도 같은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또 고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네. 자녀의 결혼 문제는 부모 뜻대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결혼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책 읽는 자녀로 키우고 싶거든 부모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얼마 후 나도 좋은 사람 만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 먼저 해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왜 우리 그런 얘기 가끔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맞아요. 뭐 슬픈 말이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씁쓸한 네.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네. 얘기를 듣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맞아요. 저부터 오늘 돌아가서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네. 또 실천하는 한 주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로 배우는 연애 오늘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와 함께했고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드릴게요. 양희은과 강승원이 부릅니다. 당신 생각. 살면서 기쁠 때면 당신 생각나더군.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을 땐 당신 생각